제임스 블러드가 시장을 살린 하루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제임스 블러드? 좀 이상하시죠? 네,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임스 블러드가 확실히 시장을 살렸더라고요. 근데 시장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임스 블러드의 인터뷰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모은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광고 없이 바로 진행합니다. 제임스 블러드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금 소리도 조금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요? 자,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I also think growth will be faster in the second. I also think growth will be fas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an it i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So we may get further ticks down in the unemployment rate. You're talking about an economy still growing above the potential rate. Potential growth in the U.S. economy only 1.75%, maybe 2%. And you're talking about forecasters up at 2.75 or 3% growth. 예, 다 알아들으셨죠? 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장이거든요.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5월 20일. 자, 시장이 끝나는 5월 20일 금요일. 자, 금요일이었거든요. 자, 오늘 시장이 보면 3대 지수가 밑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빠져서 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탕이 되는갑다 했는데 극적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요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임스 블러드의 팍스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는 딱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늘 시장은 블러드가 살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임스 블러드 하면은 우리는 뭐 연준 의원들 가운데 뭐 매파적인 사람, 뭐 작년부터 막 시장 막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막 했던 사람.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블러드 저 인간 때문에 주식시장 안 오른다고 했던 사람. 뭐 좀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들은 비둘기를 좋아하잖아요. 매파보다. 그쵸? 더 싫어하는 사람은 비둘기의 가면을 쓴 이제 파울 같은 매파죠. 근데 여러분,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을 제가 언제 처음 이분을 알게 됐냐면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잖아요. 이분을 제가 처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 호텔에서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임스 블러드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자격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한국은행이 손을 들어주는 정말 좀 이렇게 신선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자, 2016년 6월 10일 제임스 블러드 미 연은 총재가 중앙은행 구조조정에 개입해서는 안 돼서 하는 2016년 국제 컨퍼런스 Q&A 세션에서 미국 민의원 선대생. 이때가 이제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면 자넷 옐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였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고 할 것이다 하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올릴 거고 이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디디디디 해서 결과적으로는 201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6년 전이죠. 이때 이제 자넷 앨런이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은 것에 대한 이제 영웅의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밑보여가지고 자넷 옐런은 이제 재선에 실패하게 되는데, anyway, 자 그럼 오늘 이 제임스 블러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시장이 이런 제임스 블러드가 살렸다 그러냐 얘기를 제가 좀 아까 들었던 영어를 좀 풀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정도에 이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정책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장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월가가 주목한 것은 뭐? 금리를 낮춰? 아니 지금 금리를 높이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금리를 얼마에
양으로 얼마의 속도로 높이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임스 블러드의 입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 시장이 먼저 주목을 하게 됐죠. 시장이. 자, 제임스 블러드의 말은 이렇습니다. 연말까지 3.5% 정도의 기준금리 목표를 달성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준 풋. 자, 며칠 전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죠. 연준 풋에 대한 얘기를 밑밥을 살짝 깔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랬죠.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라 그랬죠? 금융시장이 박살나는 것. 통제 불가능한 금융시장이 되는 것. 그래서 버블닷컴에 터졌던 2000년도나 그 다음에 서프라임이 터졌던 그때에 연준이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 같은 시그널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리를 확 낮추고 돈을 확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으로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압력이 지금 연준에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임스 블러드가 이런 발언을 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는 파월도 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의 모습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재조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6월달 다음 달이나 그 다음 7월달에 50bp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하지만 파월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옵션 가운데서 75bp 올리는 것도 완전히 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백업 플랜 B로 놔둬야 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특별히 1970년대 같은 그러한 경기 침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 그런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지금은 그런 시그널들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QT 긴축을 하는 것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한결같은 매파적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월가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가 블러드가 제시한 또 하나의 이유, 즉 인플레이션 통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즉 연준이 금리 인상 주기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 연준의 좀 시장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만약에 오늘 똑같은 발언을 파월이 했다고 한다면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임스 블러드가 연준 풋에 대한 희망을 시장이 밑밥을 싹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다 정치인이죠. 그냥 혼자 생각만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끼리 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인터뷰에 대한 강도 조정을 서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띡띡띡 다 입을 맞추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피셜입니다.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시장을 계속 떠보잖아요. 이런 강한 발언 던져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시장이 너무 화들짝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하죠?
또 파월이 나와가지고 자네 옐런이 나와가지고 또 시장을 또 싹 이렇게 오르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를 넘어선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 시장이 제임스 블러드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한 가지로 봐요. 저희 미주놀에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영상 가운데 진짜 시장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했죠? 예, 진짜 가장 큰 위기는 테슬라의 위기가 아니라 연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이 작년에 그렇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란 말로 인해서 그쵸? 신뢰감을 상실해버린 연준이 과거에 뭐 버냉키 때 그린스펀 때도 시장에 대해서 많이 뒷북을 쳤죠.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말이 뭐예요? 과거의 그런 연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보이겠다. 계속 시그널을 주겠다.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파월의 말을 그래도 좀 뭐 믿을 수밖에는 옵션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 올해부터 보여준 파월은 속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지나가 보니까 제임스 블러드가 작년까지 얘기할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말을 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임스 블러드의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제임스 블러드가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대로 작년부터 연준이 한 발짝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사단이 안 났죠. 결국 오늘 시장이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뭐냐면 저는 진정성이라고 봐요. 파월이 닦아먹은 연준에 대한 진정성.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조금 직선적으로 하는데 뒤끝 없는 사람. 뒤돌아서서 딴 말하지 않는 사람. 듣기에는 조금 거북하고 좀 아프지만 현대인들은 워낙 지금 멘탈이 약해서 근데 사실 인생을 지나고 보면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렇죠? 또 제일 싫은 사람이 뭐죠? 뒤끝 장렬인 사람. 더 싫은 사람이 뭐죠? 속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냥 도대체 속에 웬 능구렁이가 앉아있나. 갑자기 파월이 생각이 나지. 근데 그에 비해서 제임스 블러드의 캐릭터는 일단 할 말을 다 해요. 소신껏. 뭐 개의치 않습니다. 탁탁탁탁. 욕을 많이 먹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제임스 블러드 같은 사람들은요. 이 진정성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 그의 말이 정확한 거였다.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제임스 블러드의 자료들을 계속 찾으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2016년에 한국은행에 이때 요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 의사들한테 영화 속에서 보면 여전히 뭐 옛날 영화들 보면 영화 속에서 환자가 암 걸리면은 어떻게 환자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나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영화적인 얘기래요. 요즘은 뭐 검사했는데 암 나오면 다 얘기한대요. 바로 환자에게. 오히려 솔직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치료 방법을 의논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 아주 오래전부터 의학계의 새로운 문화였다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좀 잘못하게 만들었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은 뭐 제임스 블러드에 대한 걸 너무 칭찬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하루 살렸으니까 이 정도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파월이 이제라도 이제 연임 다 됐으니까 제임스 블러드처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뭐 연준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고공행진의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좀 그렇게 하면서 비겁하게 어제 나온 연준의 의원들 어제 얘기들은 좀 많이 비겁했죠. 우리는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장난하나. 진정성 있는 모습. 제임스 블러드가 살린 시장.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에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연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시장에 다가간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